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하늘이 내린 일이라는 뜻의 이 천직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천직은요, 타고난 직업 그리고 직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일하면서 나랑 잘 맞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천직을 가졌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 아닐까라는 요즘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직무를 찾아라 참여한 친구들 역시 자신의 이 천직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죠. 이 천직 찾기의 시작은요, 바로 자신의 적성을 잘 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적성 검사 통해서 맞춤 직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역번호 02-845-1901번, 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 해주시는 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저희 직무를 찾아의 공식 멘토십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제가 앞서 이 천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사님은 진로 컨설턴트가 나랑 참 잘 맞는 직업이다, 내 천직이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 가끔 이제 내담자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그 특성이나 네. 강점 자체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본인도 모르는 그런 강점에 또 흥미적성을 제가 발견해서 그걸 알려드릴 때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상담 후에 진심으로 진짜 좀 제가 봐도 네. 굉장히 감격해서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럴 때만큼 정말 내가 이 직업이 너무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진짜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분에게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주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연 씨는 좀 어떠신가요? 본인 저 일하시면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직업 가치관은 약간 성취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는 일, 성취가 있는 일,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방송을 제 마음에 들게 잘 이렇게 끝내고 나면 오늘 내가 정말 보람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곤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좀 제가 직업 가치관이 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소소한 부분에서라도 본인의 일에서 이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면요, 저처럼요, 내 일이 정말 천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직무와 직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무를 찾아라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타기획 마케팅학과에 재학 중인 이 남학생의 오늘 사연을 살펴볼 텐데 졸업 이후에 방송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은데 방송의 다양한 분야 중에 어떤 쪽이 본인과 잘 맞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재학 중인 스타기획 마케팅학과, 사실 되게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특성화된 학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학과인가요? 네, 스타기획 마케팅학과는 요즘 뭐 대학교에서 또 그 엔터테인먼트 또 연예 관련 산업에 좀 특화해서 만드는 이제 전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학과 중에서 세부학과로 스타기획 마케팅이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니지먼트,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는 매니지먼트는 아무래도 좀 연예인 관련된 매니지먼트를 뜻하고요. 또 영상 촬영이나 편집 같은 이제 방송 미디어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군요. 관련된 또 기술도 배우고요. 또 기타 외국어나 마케팅, 요즘에 또 뭐 한류 열풍 때문에 이 사실 콘텐츠를 어떻게 해외 마케팅을 하느냐, 네. 그죠?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 광고나 여러 가지 홍보 전략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어쨌든 좀 글로벌 스타, 좀 한류 열풍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에서 마케팅의 실무와 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전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한류에 맞춰서 좀 수요가 많을 수 있는 그런 학과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망이 괜찮다. K-팝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는 사실 뭐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또 특성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일반 고객들이 또 소비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어느 순간에 좋아하고 또 싫어할지 사실 예측하는 게 워낙 힘들어서요. 네, 사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 자체가 사실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산업이 다 뭐 비슷할 것 같지만 또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또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좀 네. 결과가 항상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네. 산업 특성을 이해해서 장기적인 비전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투신하는 것은 뭐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늘 친구의 직업적 가치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또 방송 쪽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왔는데 적성이랑 잘 맞는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먼저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예, 세부 검사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 흥미의 검사 결과는 사회형, 현장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쪽이랑 잘 맞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굳이 구분하면 이제 저희 예술형 직업이 네.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전공과 또 흥미 분야에 좀 더 맞는데요. 네. 이분이 예술형 직업에 대한 흥미도 사실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는 대표적인 2개 코드만 나오기 때문에 네. 예술형 직업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세부 검사 결과 봤을 때는 3가지 흥미 유형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기 때문에 기본 흥미는 뭐 갖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강점, 적성은 또 어떤 게 좋게 나왔는지 적성 볼까요? 같은 경우 지금 2가지가 가장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집중력은 굉장히 또 높게 나오셨고요. 네.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또 그 강점이 될 수 있는 그 적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성격 특성 같은 경우는 관계지향성과 배려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동안 뭐 좀 관계지향성이 높게 나온 친구들이 좀 꽤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높은 쪽에 어, 속할 수 되게- 있는 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뚜렷하게 높게 나온 친구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꼭 이제 진로 선택할 때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네. 직업 가치관은 또 몸과 마음의 여유를 굉장히 좀 음. 제일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렇군요. 예, 직업적 안정과 또 인정을 같이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몸과 마음의 여유와 이 직업 안정은 이 과랑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굉장히 네, 시각각 변동성이 있다. 변동성이 좀 많고 또 업의 특성 자체도 또 이렇게 현장에 갔다가 또 그죠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좀 뭐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 고려해서 직업 가치관에 크게 배치가 또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학생의 적성을 또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성격적인 부분이 기질적인 특성이 아무래도 좀 정서적인 반응에 상당히 좀 예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뭐 이게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도 대면 상담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제가 볼 때 좀 리더십이 너무 많이 요구되니까 리더십이 막 되게 뚜렷하게 요구되고 뭐 매사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일을 말하는 아니요 책임감은 다르. 리더십은 뭔가 네. 본인이 좀 더 그 상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팀원들을 데리고 또 아니면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책임감이라는 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또 성향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리더십이 좀 너무 많이 요구되거나 또 매사에 요구되고 적극적으로 너무 많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수평적인 문화.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특성이 조직 특성이 좀 수평적인 문화가 좀 강조되고 또 타인을 좀 돕거나 협업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혼자서 막 나서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또 다른 사람들 막 시키는 그런 일보다는 네. 그런 좀 수평적인 문화에서 도와주거나 협업을 많이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좀 정서적인 부분을 또 많이 고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이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방송하면 또 협업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 노력이 모여서 한 가지 결과물이 딱 나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과 잘 어울리는 첫 번째 직업 뭘까요? 첫 번째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이요? 예. 너무 의외의 직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어떤 면이 승무원과 잘 맞는다라고 보셨나요? 승무원은 기본적으로 사회형 직업은 아니지만 아까 직업적 흥미도 사회형 직업이 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남을 돕는 특성이 강한 직업인데요. 그러니까 네. 서비스업과 연결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왠지 성향이 되게 좀 따뜻하고 따뜻한 반면에 약간 좀 소심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정서적인 그런 좀 반응에 이제 민감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뭔가 고객을 서빙하고 그런 부분이 좀 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 좀 성격적으로 좀 체계적이고 네. 좀 꼼꼼함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서 제가 네. 추천을 드렸고요. 사실 고객 만족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하고 서비스 산업. 예, 특히나 승무 항공 쪽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반 저희가 뭐 그냥 음식점 서빙의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일부 유사한 부분도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 승무원이 첫 번째 추천 직업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직업 어떤 직업 추천됐을까요? 예, 두 번째 추천 직업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요. 예, 뭐 저희가 이번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주 좀 추천한 직무인데요. 네. 뭐 크게 보면 마케팅은 뭐 또 다양한 업종에서 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 이분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또 홍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어떤 역할을 직무로 수행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마케팅 관련된 쪽을 또 실제 전공에서 배우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또 소비재 제가 뭐 얘기했죠 B2C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사업이나 뭐 식음료 사업이라든지 네. 소비재 산업 쪽에서는 마케팅에서 굉장히 또 끼가 있는 친구들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계열에 들어가신 분들 자체가 전공을 하는 분들 자체가 아마 또 반은 연예인 기질을 또 맞아요. 갖고 되게 있을 것 활발하시고 같아요. 끼 있으시고 이럴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또 마케팅 직무로 다양한 업종에 도전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실제 또 연예 기획사에서도 마케팅과 또 기획자를 뽑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또 지원하셔도 굉장히 또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직업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추천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어떤 직업이 올라왔을까요? 예, 세 번째는 제가 기획사 매니저를 추천했습니다. 기획사 매니저요. 예. 사실 오늘 이 전공과 가장 상상하기 쉬운 그런 직업일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면이 잘 맞았나요? 아무래도 전공을 제일 감안을 많이 했고요. 네. 사실 전공 특성 자체가 이제 크게 보면 사실 뭐 경영학 관련된 마케팅을 또 배우기도 하지만 이제 스타 기획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딱 그 타이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본인 그 충실하게 전공을 살려서 이제 취업 가능성을 제가 이제 고려를 해서 추천했고요. 네. 또 아무래도 본인이 또 제가 볼 때 약간 좀 리더십 측면에서는 좀 본인이 좀 네.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좀 따뜻하게 실제적으로 그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본인이 담당을 맡게 된 네. 그런 방송인이나 그런 예능인을 잘 관리해주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매니저로서 강점이 네.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 직업을 이렇게 추천 주셨는데 승무원, 마케팅, 기획사, 매니저까지 이렇게 세 가지 추천 주셨는데 그 중에서 승무원이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첫 번째 직업으로 추천해 주신 거겠죠? 보통은 제가 그런데 첫 번째 네. 직업 추천은 순서를 그렇게 하는데요. 네. 사실 승무원은 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채용할 때 보는 부분 평가 기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사실 대면 상담 해봐야 되는데요. 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전공과 관련된 진로는 본인 스스로도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금 좀 본인이 더, 생각 못하는 부분 그런 진로 방향성을 제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오늘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의외의 또 길을 한번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제작진 앞으로 보낸 질문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기획 마케팅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연출, 카메라 편집 중 어느 분야로 취업 준비를 할까 고민입니다. 하지만 제가 리더십이나 누구 위에서 지시, 명령 내릴 만한 성격이 못 돼서 연출 쪽으로 잘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너무 놀라워요. 이 질문에 이미 그러게요. 리더십이 있거나 누구 위해서 지시 명령하는 거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님이 딱 짚어주셨잖아요. 이 리더십 일보다는 협업 업무가 더 잘 어울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실제 본인 네. 그 내면적인 모습과 이제 좀 일치되게 나왔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은 지금 생방송 진행하고 계시는 네. 여기 PD님이랑 그 스태프분들이 조언을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한 분 모셔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 리더십이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방송국 PD를 예로 들면 PD란 역할도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또 어떤 스태프들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그 적극적인 저희가 이제 그 군림형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다 모든 걸 다 계획해서 그냥 딱딱 끌고만 가는 그러니까 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조됐던 네. 예, 뭐 심하면 그게 이제 독재라는 얘기로도 갈 수 있는데 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또 방송 콘텐츠나 또 그런 이제 PD 역할이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요즘에 성기명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 아까 얘기한 좀 수평적 사고. 그렇죠. 꼭 뭐 일일이 밑에 팀원들을 뭐 다 이렇게 좀 제왕처럼 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팀원들의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을 잘 구분해서
보듬어가면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 팀워크 자체를 굉장히 좀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PD가 또 방송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때는 사실 저희가 리더십이 지금 친구처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신이 없다고 해서 꼭 뭐 PD를 못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좀 구체적으로 내가 방송 PD를 한다고 하면 또 어떤 분야에서 세부적인 뭐 시사 보도를 할 것인지, 그죠?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과 또 들어가고자 하는 실제 방송국 그런 조직 문화를 고려해서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 아무래도 뭐 그런 너무 편견은 갖지 말고 다만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면,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제 PD에서 또 나중에 뭐 그죠? 부장, 국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매일 이제 그 매사 발휘가 요구될 수 돼야 있기 되겠죠.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노력도 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PD가 되고 싶은 우리 친구의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이 점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과를 해서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도 배우고 있는데 매니지먼트 관련 업무랑 제가 잘 맞을까요? 네, 이사님께서 사실 세 번째 추천 직업으로 기획사 매니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직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셨는데 상담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대면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매니저가 내가 잘 맞을 것이냐. 이 부분도 업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좀 그 조언을 드릴게요.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또 뭐 기획사 소속의 매니저도 있지만 또 직접 연예인 그 관리를 하는 연예인 그냥 개인적으로 또 그 매니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 자기가 맡은 담당하는 연예인의 어떤 직업 특성, 뭐 가수냐, 또 연기자냐, 영화인이냐, 뭐 스포츠 우리나라는 뭐 그 많지는 않지만 뭐 스포츠 선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담당 연예인의 인기도나 또 뭐 실제 계약을 맺고 있는 기획사, 또 연예인의 또 성향에 따라서 애로사항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매니저의 어떤 특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또 본인이 인기가 좀 사실 별로 없는 아직 신인의 매니저를 하게 되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지만 관리를 떠나서 일단 홍보 마케팅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스케줄이 생기고 스케줄이 생겨야 매니저가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 매니저가 사실은 거의 영업 대표 영업을 해야 되는 영업 홍보. 자신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배우나 연예인을 진짜 연예인으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이 이제 생긴 인기가 있는 어떤 연예인의 매니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은 스케줄 하나 실수하면 또 욕은 나중에 또 그죠 매니저를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연예인을 욕하죠. 주인공을. 그런 부분에 되게 심리적인 또 스트레스나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을 맞춰서 본인이 좀 적합한 직업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친구 전화 연결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방송 분야에 필요한 직무나 인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이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오늘은 전공 가이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신문방송학과로 잘 알려진 언론방송매체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전공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현직에 나가 있는 생생한 선배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전공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공 가이드 김수민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전공별 전망이나 직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편은 앞서 상담한 친구의 전공이었던 신문방송학과인데요. 대학에 따라서 언론방송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그리고 정보 미디어학과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문방송학과는 말 그대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과 광고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배우고 새로운 미디어에 적합한 지식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언론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향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기업들에서도 이 전공자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송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진출 분야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자세한 정보들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교수님, 언론방송 매체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론 분야에서는 매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 또 매체의 역사, 그리고 매체를 연구하는 연구 방법론 등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무 분야는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또 광고 PR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무를 교육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언론, 방송, 매체 분야의 커다란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실무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온라인 저널리즘, 또 인터랙티브 광고론,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론, 이러한 그 새로운 과목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방송 매체학과를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적으로는 각 매체의 기자, 또 PD, 또 광고회사의 A나 카피라이터 이런 분야들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문의 기자들. 방송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케이블 TV, 디지털 TV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또 광고의 경우에도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저희 인터랙티브 광고 회사들, 그런 회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는 그러한 과목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히 뛰어오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멘토? 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네,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죠? 늦어서 죄송해요. 기업 내 문화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손석호 멘토. 진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마케터에 대한 모든 것들, 궁금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멘토님께서 하시는 문화 마케터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마케팅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문화를 매개로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서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녹여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문화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멘토님께서는 대학 진학 시 어떻게 학과를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학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저 같은 경우도 공연하는 걸, 행사 기획하는 걸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었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학과를 선택할 때도 그런 학과가 어디 있나 살펴보다가 이제는 언론방송 매체학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어떻게 문화 마케터라는 분야를 접하고 선택하게 되셨나요? 대학 졸업 후에 공연 쪽으로 어떻게 공연 마케팅에 대해서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세계적인 공연이 난타를 만든 PMC라는 데에서 공연 마케팅에 관련된 사람을 뽑는다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5년 정도 나름대로 공연 마케팅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기업들이 문화 마케팅에 관심이 많이 쏟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공연 쪽만 공연만 가지고 문화 마케팅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그다음에 스포츠, 축제, 페스티벌, 파티, 다양한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좀 문화 마케터로 활동이 된 거죠. 문화 마케터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학과 공부 중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시나요? 문화 쪽 같은 경우는 방송, 언론 매체학과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고요. 문화라는 영역이 그쪽 안에 있으니까 공연을 직접 제작해보는 수업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 수업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봤던 것들, 그런 수업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스펙을 사겠다, 영어 점수를 사겠다, 학점을 많이 따겠다,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특히 문화 마케터니까 문화 기획자들이 거니까 트렌드에 놓치지 않게끔 시대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 공부 외에 필요한 경험이나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추천 한번 해주세요. 연극을 기획을 해본다거나 혹은 대학 축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해본다거나 콘서트도 만들어서 해본다거나, 특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학회 활동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적인 능력을 더 기르고 싶어가지고 마케팅 학회 활동을 통해서 사람도 알아가고 공모전도 나가보기도 하고 논문 대회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야들과 멘토 관계를 잘 맺어놓는 거, 그래서 네트워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문화 마케터는 광고 회사에서만 채용을 하나요? 문화 마케터라는 것은 기업들 안에서 문화 마케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고객들 대상하는 문화 마케터가 있다.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는 기획사에서도 문화 마케터라는 직업이 있다. 그리고 대행 일을 해주는 전문 마케팅 회사에서도 문화 마케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졸업자가 졸업하고 나서 지원할 수 있는 업무나 부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대어 언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능숙하기 때문에 홍보팀 역할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요즘 기업에서 많이 공을 들이는 게 사회공헌팀인데 워낙 그 사회학 베이스, 사회의 관계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공헌팀도 언론방송매체학과 출신들이 잘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우리는 뻔한 아이디어인데 너는 좀 아이디어 한번 내봐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그동안 모았던 DB를 바탕으로 덧붙여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얘기한다 한다면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언론방송 매체학과 문화 마케터 파이팅! 파이팅!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 네, 직무를 찾아라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이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봤는데 우리 오늘 주인공의 고민의 범위가 넓었던 만큼 이사님의 이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 2016년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